어제 왔을 때 엄청 피곤했거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적분 교재 99쪽부터 110쪽까지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99쪽 질문이요. 자기 번호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100쪽 질문이요. 그 다음 101쪽 질문이요. 102쪽 질문이요. 103쪽, 104쪽, 105쪽, 106쪽,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09쪽. 없습니까? 110쪽. 그 다음에 여기까지였니? 내가 연습 문제를 안 냈구나. 그래. 워크북 가자. 전혀 예상을 못했네요. 워크북. 자, 저거는 43쪽부터였습니다. 43쪽부터 질문 받을게요. 선생님도 책을 펴고. 자, 어딨어? 자, 43쪽 질문이요. 43쪽. 없습니까? 자, 그 다음 44쪽. 그 다음에 45쪽. 오, 진짜로? 46쪽. 47쪽. 48쪽. 오, 48쪽에 혹시 6-3번 잘 하셨어요? 이거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 이거 되게 막 복잡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거 얘들아,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통틀어서요, 6-3번이 가장 쉬워요. 난이도 최하고 하오브 하예요. 그래서 6-3번 혹시 모르겠으면 나중에 또 질문해 주세요. 그럼 끝내도 돼요? 46쪽에 4-2번이요. 자, 저 한 명이 질문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4-2번 보시면 1,0이 일단은 무슨 점입니까? 밖에점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밖에점은 어떻게 하자 그랬지? 일단 위에 점을 잡고 시작하자 그랬으니까 먼저 위에 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 점을 먼저 잡아보면 t, 그 식 자체가 t제곱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어요. 언니, 그럼 이제 접선의 반드시 찾읍시다. 그래서 y'을 구할 거예요. y'은 ex가 나올 거죠. 거기다 x 값을 대입한 y'은 et 자체가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기울기를 아니까 접선의 방정식 세워보면 et t제곱 플러스 k를 지난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찾은 직선의 방정식은 몇 몇을 무시하고 1,0은 무시하고 너 마음대로 t제곱 플러스 k에서 찾은 접선이야 라는 거지. 근데 저 접선은 무조건 누굴 지나야 돼요? 바로 문제에서 준 1,0을 꼭 지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했어요. 그럼 1,0을 넣어보면, 자, 여기 1 들어갔어요. 암산 좀 할게요.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2t인데 없어요. 그럼 2t, 그 다음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가 t에 관한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사실은 t가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돼요. 그래서 t 값이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고 쳐볼게. 근데 우리가 찾은 이 t 값이 기울기는 아니에요. 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그 기울기가, 그 접선 2개가 수직으로 만난대. 그럼 일단은 접선이 2개이고 그 접선은 그 점에서 지금 수직인 접선이 이렇게 2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결국엔 우리가 이 찾은 알파와 베타는 기울기가 아니라 이 접점을 구한 거고, 그 접점을 어디다 다시 넣었을 때 바로 요 y'에 넣었을 때가 바로 실질적인 기울기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넣겠죠. 그럼 첫 번째 기울기는 m1 값은 2알파가 될 거고, 두 번째 기울기는 2베타가 될 건데, 그 2개가 뭐 했으면 좋겠다? 수직이었으면 좋겠으니까 곱하면 m1, m2는 4알파 베타고,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k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k는 몇이다? 4분의 1이다 라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가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아. 선생님, 저 여기까지는 되게 잘했고요,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곱하기가 마이너스 1까지는 잘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k가 1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빨리 풀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찾은 건 이 t값이 접점이고 그 접점을 다시 프라임에 넣었을 때가 기울기니까 그 t값을 넣은 값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꼭 조심하세요. 나중에 아마 주간 테스트 아니면 뭐 중간중간 방탈출 이럴 때 무조건 항상 내고 학교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없죠? 그러면은 우리 진도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 저번에 잠깐 배운 거 복습 좀 한번 해볼까요? 앞에 거 접선의 방정식은 그렇다 쳐도요. 맨 마지막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한 번만 더 걸고 넘어 복습하고 갑시다. 자, 롤의 정리. 그리고 평균값 정리가 있었어요. 자, 두 개념은 일단 공통사항이 뭐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두 공통사항은 일단 닫힌 구간 A부터 B에서 연속이 연속이 나와야 되고요. 열린 구간 A부터 B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얘는 풀이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롤의 정리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프라임, 미분한 다음에 어떤 C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이 C값이 바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롤의 정리였어. 그래서 이 C값을 찾으시면 돼요. 뭐 C값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아까 6-3번을 질문 안 한 게 조금 신기하다 그랬잖아. 이게 사실 이제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이제 합쳐 놓은 건데, 자, 두 번째, 평균값 정리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돼. 근데 이제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사실 여기에 뭐가 이미 전제가 깔려 있냐면 바로 FA와 FB가 같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지만 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얘는 굳이 FA와 FB가 달라도 되고 같아도 돼. 상관없다 이거야. 근데 평균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거 평균 변화율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바로 B-A분의 FB-FA가 평균 변화율인데 이 값과 누가 같을 때 바로 미분계수가 같을 때를 찾아달라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아까 6-3번 질문 안 나온 게 좀 신기하다고 했던 게 막 이렇게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어. 그래 놓고 요거를 만족하는 걸 찾아달래. 그럼 이걸 뭐 진짜 숫자를 대입해서 풀라는 게 아니라 이 값은 우리가 뭐라 그래? 다른 말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 그래. 두 점의 기울기. 그래서 얘네 둘이 기울기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얘예요. 이 노란 색깔이. 근데 만약에 이쪽이 파란 색깔이야. 그럼 얘는 뭘 뜻해? 얘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 얘는 되게 많아. 한 점에서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이 놈은 불리는 이름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변화율.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처럼 엄청 많기 때문에 얘 자체는 선생님 제가 요 점마다 다 뭔가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다 찾을 수 있는데 이 노란색과 기울기가 같을 때를 찾아달래요. 그럼 얘를 움직여보는 거야. 얘를 움직이다 보면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거 하나, 그리고 쭉 움직이다 보면 둘, 또 움직이다 보면 셋, 또 움직이다 보면 넷, 또 움직이다 보면 다섯. 그래서 얘는 5개의 이 C값을 갖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질문했던 친구가 이거 눈대중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맞아. 그냥 우리도 대충 얘랑 기울기가 몇 개 나오는 거 찾으면 될 거야. 그럼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울기까지 우리가 다 비교하면서 따져야 되니까 조금 꼼꼼하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오늘 나가는 진도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3그래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8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118쪽부터 배우는 이유는요, 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우면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배우는 모든 미적분에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일 거예요. 삼각함수는 삼각함수에만 쓰이겠지만 오늘 배운 이후부터는요, 대수 과정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 일단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함수의 증가함수부터 먼저 가르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요 배웠던 함수는 꼴랑 1차 아니면 2차였어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총 4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얘를 1차, 즉 직선이라고 하고 얘는 2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1차 함수가 증가하네, 1차 함수가 감소하네는 뭐 갖다가 판단했어요?
바로 이 1차식의 기울기로 판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음수 나오면 내려가고 있는 거고 양수 나오면 올라가고 있는 거야 라고 했고요. 자, 2차 함수는 조금 복잡해져요. 왜?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항상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항상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말은 못해. 다만 최고차항을 보고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야, 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게 내려가고 있는 거야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그래프 갖다가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지.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2차 함수 문제 그래프를 그릴 때 보면 아래로 블록인 경우에는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올라간다고 하고 내려간다고 한단 말이야. 왜? y 값이 점점점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이 올라가면 우린 증가라고 하고 x값이 커지는데 y값이 내려가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소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걸 단순히 그런 모든 x값을 넣어봐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는 여기는 증가하네요, 여긴 감소하네요, 여긴 다시 증가하네요, 이거를 다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냐라는 거지.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래프를 사실 그릴 수는 있지만 너무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딱 특정 여기서 지금 얘 뭐 하고 있어? 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딱 그 순간적인 그 상태는 말해줄 수 있다야. 예를 들면 너네가 롤러코스터 탔다고 하면 선생님 제가 지금 출발했어요. 그럼 가다 보면 선생님 저 지금 올라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으니까 올라간다라고 할까? 내 몸이 지금 뒤로 눕혀져서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나는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 최고조에 도달했어. 그럼 저는 시선을 앞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하면 내 몸이 어떻게 돼 있어? 앞으로 쏠리고 내 시선은 땅을 쳐다보니까 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처럼 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결국 뭐 갖다 결정되냐? 바로 나의 시선이고, 나의 시선이 바로 그래프에서 뭘 뜻하냐? 바로 미분계수를 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분계수 자체가 만약에 양수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내가 미분계수가 만약에 감소면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 내 시선이 아래를 쳐다보고 있으면, 미분계수가 만약에 음수면 바로 나는 지금 감소하고 있고. 선생님 그럼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만약에 제가 앞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것까지는 알겠어, 내 시선이 미분계수니까. 근데 내가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가는 걸까요 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사람이니까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에서는 실질적인 이 잠깐 멈춰있는 내 시선이 평지를 바라보는 듯한 내 기울기가 0인 건 바로 얘는 증가와 감소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라고 말을 표현해요. 그래서 공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프라임 갖다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만약에 미분에서 어떤 값을 대입했어. 근데 그게 양수 나왔네? 그럼 얘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 그리고 f 프라임 똑같이 a를 넣었더니 음수가 나왔어. 선생님 그럼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돼. 선생님 그러면 f 프라임 a가 0 나올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럼 이거는 결국 내 시선이 평지를 바라본다는 거니까 얘는 감소와 증가가 공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는 그냥 기울기 갖다가 보면 되지만 2차 이상부터는 순간적인 변화율, 즉 미분계수 갖다가 그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냐면 어떤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하면 되고, 그 상태에서 만약 감소로 바뀌었어. 그럼 그 함수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하면 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둘 다 같다가 있다라는 거. 그럼 선생님 0일 때는 뭐죠? 둘 다 존재해 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개념을 한번 읽어볼게. 자, 개념 1번 보면 이건 너무 단순하게 언제 배웠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어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x1이 x2보다 작은데 fx1이 fx2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게 증가한다라고 해요. 즉 x값이 크면 y값도 커. 그럼 이건 증가야. 근데 2번 x값이 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넣은 값은 더 작아. 그럼 우리는 감소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1번 개념은 1학년 때 배운 개념이고, 선생님 이건 너무 위험하다 이거야. 그냥 x값 커지고 y값 커지면 다 증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보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밑에 함수와 증가의 판정에서 f'x가 0보다 크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말하고 f'x가 0이면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라는 거야.
근데 밑에 참고 한번 읽어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프라임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건 좀 이따 내가 요 발레들은 보여줄게.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개념 3번 읽어볼게.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 선생님,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만약에 그 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얘들아, 설명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fx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항상 증가한대. 왜? 우리 이거 대표적인 예죠. y는 x세제곱.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원래 3차식이면 근을 몇 개 가져야 돼요? 기본값이? 3개예요. 3차니까. 근데 지금 얘는 0, 0, 0. 다 근이 똑같아요. 3개가.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하죠? 3개의 근이 중복된다 그래서 삼중근 그래프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함수 그래프가 꼭 탄젠트랑 모양이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x세제곱 그래프예요. 요렇게. 근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야 되나? 이게 진짜 컴퓨터로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좀 선생님이 그냥 드라마틱하게 그려줄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가 평평해요. 평평했다가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게 있고 잠깐 평평해졌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프라임 값을 찾아보면 돼. 얘 프라임 값 구해보면 y 프라임이 3x제곱 나오거든. 그럼 얘가 0 된다라는 건 내 시선이 앞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거든. 그럼 결국 그게 x는 0이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이쪽에서는 미분 계수가 항상 양수야. 그럼 난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랬다가 순간적으로 이걸 확대해보면 살짝 0이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 그래서 얘는 멀리서 보면 이 함수는 항상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요 가운데 뭐가 껴있어? f'0이 0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항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예시가 x세제곱이 들면 즉 증가하는 함수이지만 f'x가 0 될 때도 있다. 따라서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뒷장 한번 넣어볼게. 자, 1번 한번 나랑 같이 풀어볼게. 자,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다음 함수에 증가 감소를 조사하시오. 자, 봐봐 얘들아. 이제 여러분들은 증가와 감소 하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명 증감표라는 걸 그릴 수 있어야 돼. 증감표. 줄임말이야. 증가 감소 표. 그러면 우리 증감표라 그래. 자, 증감표를 그리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칸을 꼭 그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x, 두 번째 f 프라임부터 할게. fx, 그 다음에 fx. 여러분들 이 세 칸을 그리셔야 돼요. 나중에 이과생들은요, 여기 한 칸이 더 추가됩니다. f2'x가 추가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려면 증감표를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그려야 되는 칸은 x, f'(x), f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칸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더 칸을 추가할 거거든요. 근데 이 칸은 의무적으로 생기는 칸은 없어요. 즉 3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가 생길 수도 있고 2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결정하냐? 바로 f'x가 0 되는 값이 먼저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지금 1번 문제 보시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3차 그래프를 대충 그렸지만 얘는 진짜 정확하게 그려보자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얘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럼 12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얘가 0 되는 값 한번 찾아보자고. 그럼 얘를 6x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얘가 0 되는 값이 0과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 0과 2분의 1이 바로 추가해야 되는 칸입니다. 그래서 0, 2분의 1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왜 연달아 안 쓰시고 0보다 아래쪽에 한 칸을 비워두고 0과 2분의 1 사이에 한 칸을 비워두고 2분의 1보다 큰 쪽에 한 칸을 비워둡니까? 라고 하면 아까 말했지만 요 칸은 뭘 적는 칸이냐면 0일 때 f'x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미분에서 0 나오면 0이니까 여긴 당연히 0, 여기도 당연히 0일 거야. 그럼 지금 얘는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0과
2분의 1에서 너네들 시선은 앞을 쳐다볼 거야.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0일 때 앞을 쳐다보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앞을 쳐다본 건지 내려가다가 앞을 쳐다본 건지 모르니까 0과 2분의 1을 기점으로 앞, 뒤, 앞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야. 그래서 앞, 뒤로 한 칸씩 지금 비워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0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봐. 정서에 아무거나 이쁜 수 뭐 있어? 마이너스 1을 f'x에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그럼 f'x에 우재야, 저 새끼 누구야? 주한이.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주한아,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음수야 양수야? 그게 중요해. 음수야 양수야? 숫자 필요 없어. 양수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그럼 여기 플러스라고 적어주면 돼. 근데 저 플러스의 의미가 뭡니까? 네 시선이 위에 있었다는 거야. 위를 쳐다보다가 앞을 쳐다봤다는 거야. 이해가? 0과 2분의 1 사이 좀 더럽지? 아무거나 생각하면 4분의 1 정도 있어. 4분의 1 넣으면 얘는 양수고 얘는 4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음수 나와. 그럼 여기 마이너스 써주면 돼. 2분의 1보다 큰 거 1 넣어보면 양수 나와. 그래서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 밑에는요 화살표를 그리는 칸이에요. 플러스면 내 시선이 하늘을 쳐다보고 마이너스면 내 시선이 밑을 쳐다보고 다시 위를 쳐다보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그래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올라가다가 여기서 살짝 0 됐다가 내려가다가 살짝 0 됐다 다시 올라가는 이게 바로 fx. 저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의 개형이 되는 거야. 개형이라고 했어 나는. 개형과 그래프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프는 완벽하게 어떤 값까지 다 찾아야 돼? X축, Y축, 그리고 나중에 가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북쪽의 끝을 뭐라고 불러요? 북극. 남극의 끝을 뭐라고 해요? 남극.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 그래프의 끝쪽, 그래프의 가장 아래쪽이라고 해서 바로 얘를 극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 롤러코스터 타면 언제가 제일 재밌어요? 위에 있을 때가 재밌죠. 따라서 여기를 극대점이라고 하고 얘를 극소점이라고 해요. 가장 기분이 좋을 때, 가장 기분이 안 좋진 않지만 아무튼 가장 낮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형입니다. 이건 개형.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바로 그 0 되는 값이 0과 2분의 1일 거야 라고 이렇게 표시해 보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가 증가감소를 조사하라 그랬잖아.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 얘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와요. 0부터 2분의 1까지 내려와요. 2분의 1부터 계속 커져요.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돼. 그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구간을 이용한 표현이야. 잘 봐. 0보다 작은 쪽에선 다 올라온대.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0까지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0부터 2분의 1까지는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 2분의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수도 사실 똑같아요. 이 참수는 누굴 기준으로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요? 바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바뀌잖아요. 꼭지점이 만약에 K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썼냐면 이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K까지는 감소하고요. 그리고 K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합니다 라고 아마 표현했을 거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그리셨는데 이게 맞다는 보장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 말을 믿어도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단순한 식으로 한번 증명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왜? 이건 너네들도 나도 되게 쉽게 그리는 그래프 중에 하나잖아. 그럼 얘 갖다 한번 증간표 그려볼게. 증간표 x, f'x, fx. 자, 표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본값. 그 다음에 얘를 미분했어. 그러면 y'은 2x니까 2x가 0 되는 값은 0이니까 얘는 0이 한 칸만 추가돼. 그리고 그 0을 기점으로 앞뒤에 부호를 따져야 될 것 같아. 0보다 작은 거 넣어볼게. 마이너스 1 정도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음수. 0보다 큰 거 넣으면 1, 양수. 그럼 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네. 그러면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그 그래프가 순간적으로 0 되는 값은 0일 거야. 어때? 증간표만 그려도 그래프 모양이 나왔고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x제곱 그래프랑 똑같잖아. 그리고 얘를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꼭지점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오늘 이후로 이 함수 그래프를 배운 이유는 얘는 나중에 무슨 역할도 해? 극소점 역할도 하는 거야. 왜? 이걸 극값이라고 하거든.
이해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과생들은 여기에 요게 하나 더 추가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F2'X까지 추가돼서 여러분들은 밑에 이제 진짜 짱짱짱짱짱 값을 구하게 될 건데 이 값이 바로 변곡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미적분 2에서 배울 거니까. 자, 아무튼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이 증감표만 알면 다 그릴 수 있는데 나는 너네들한테 어떤 안목을 키워주고 싶냐? 굳이 이 증감표를 꼭 그려야지만이 풀리는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충 여러분들이 식만 보고 도 그래프 개형까지는 가실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프만 아니 식만 보고도 굳이 증감표 안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식을 보면 일단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선생님 그럼 저희가 왜 증감표를 공부합니까? 라고 하면 나중에 가면 이 극점이 나오면 극점을 구해서 필요해서라도 이 증감표를 그려야 할 때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무조건 돼야 된다? 식 보고 개형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럼 이 개형을 보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겠다라는 거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차수가 주는 힌트가 있죠. 아마 제가 F반일 때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차수는 일단 근의 개수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근 들어간 거 앞 글자 2개 배웠거든요. 뭐 있지? 무슨 근 있죠? 실근, 허근이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우린 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근은 실근의 개수와 허근의 개수가 합쳐진 걸 우리가 근이라고 해요. 그럼 얘들아 봐봐. 대표적으로 y는 x라는 1차식이 있었다고 칠게. 얘는 1차식이니까 근이 몇 개 나와요? 1개 나와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2학년들은 선생님 이거 근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초딩 발언이야.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얘는요 실근이 하나예요. 그리고 허근이 없어요. 그래서 2개 더해서 1개가 나왔던 거야. 이해가? 근 1개. 자, 선생님 그럼 y는 x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y는 x제곱은 이제 문제가 커지죠. 왜? 여러분들 머릿속에 벌써 이 차식만 그려봐도 개형이 총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말고요.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그래프 개형이 3개 있어요. 어떻게 있죠? 공중에 붕 떠 있을 때, 한 점에서 접할 때, 2점에서 만날 때. 근데 아시다시피 잘 보세요. 만약에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얘는 우리 무슨 근이라고 해요? 허근 갖는다 그래요. 왜? 얘는 사실은 실근은 없고요. 허근이 2개 있거든요. 그래서 2차식이니까 근은 2개예요. 단지 그게 허근 2개일 뿐이고. 선생님 만약에 접해 있어요. 접해 있으면 얘는 실근이 2개예요. 허근이 없고. 그리고 얘는 근 2개예요. 근데 그 근 2개가 중복된다 그래서 우린 줄여서 중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가끔 아직도 2학년인데 중근은 근이 1개야 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중근은 근이 2개입니다. 근데 그걸 줄여서 중근이라고 부른 거지 어떤 새끼가 아직도 중근은 근이 하나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3차식이.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근의 합이 뭐예요? 1, 2요, 3이요. 대답하는 친구 진짜 많아요. 근데 왜요? 근이 중근이잖아요. 그럼 근이 하나라고 말해야죠. 그러니까 1, 2 더해서 3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 많이 해요. 맞을까 아닐까? 아니에요. 이거 근의 합차지라면 사실은 1, 1, 2예요. 이게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항상.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잘 알아두세요. 왜냐면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시작하거든요. 세근의 합 뭐 나옵니까? 4 나와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1, 1, 2니까 1은 1개로 중근 쳐주면 1 더하기 2가 3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합은 4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선생님, 만약에 얘가 밑에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진짜 찐으로 실근이 2개예요. 단 허근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근이 2개라고 말하게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3차부터가 문제예요. 자, 그럼 3차도요, 정말 다양해요. 제일 다양한 그래프가 3차랑 4차입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게. 선생님, 그러면 3차는요, 아까처럼 우리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건 삼중근이라고 하고요. 가장 기본값 3차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3차의 가장 기본값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근을 몇 개 가져요? 3개 가져요. 그 말 뜻은 뭐죠? 허근이 없어요. 그래서 3개의 근을 갖는다. 선생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아닐 때도 있나 보다 라는 거야. 그게 언제냐? 첫 번째, 3차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죠? 내 눈엔 근이 2개처럼 보여요. 근데 2개가 아니죠. 3개는 맞아요. 다만 여기가 무슨 근? 중근이에요. 그래서 얘도 실근은 3개예요.
허그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3개야.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 3개는 사실은 1개와 중근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지. 이해가? 자, 또 3차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3차도 있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실근은 1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실근이 1개라는 건 실질적인 3차니까 근이 3개 나와야 되니까 얘는 허근을 2개 가져요. 그래서 얘는 3개가 나와요. 자, 3차는 선생님 그럼 질문이 있어요. 3차는 그럼 모두 다 허근을 가질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면 얘들아 허근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i를 가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1 플러스 i가 근이야. 그럼 개수가 유리수라는 전제가 깔리면 무조건 다른 한글은 뭐 나와요? 켤레근 나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허근이 만약에 얘에서 2개 나왔어.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면 1 마이너스 i가 맞아요. 근데 선생님 허근 3개 가지면 하나가 1 플러스 i고 하나는 1 마이너스 i고 하나는 1 플러스 2i면 나머지 하나 켤레근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허근은 3개를 다 못 가져요. 항상 얘는 짝수계로, 허근은 항상 짝수계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요 그래프 개형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인수분해되는지를 아시겠네요? 난 알아요. 왜? 일단 얘들아 이건 너무 쉬워. 근이 3개면 인수가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알파, 베타, 감마면 최소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인수분해를 쫙 했어. 근데 이게 3개가 이쁘게 땅땅땅 인수분해 돼. 그럼 그래프가 100% 얘예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될 것 같아? 이 3개 중에 2개가 뭐면 돼? 중근으로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올 거야. x-베타의 제곱으로 나올 거야. 봤더니 한쪽은 완전 제곱식이고 한쪽은 인수분해 돼. 그럼 이런 그래프일 거야. 근데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얘랑 살짝 비슷해. 왜? 얘가 결국엔 전개해보면 여기가 1차식이고 여기가 2차식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온다는 거거든?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1차고 여기도 2차야.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 2차가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나와. 즉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해서 이 그림은 아니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판별식을 써보니까 0보다 작아서 허근 가져서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야. 결국엔 이 2차는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내가 식을 보고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돼 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벌써 인수분해 1학년 때 배우고 왔잖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주구장창 해왔어. 왜? 우리 대표적인 거 이거 있죠. x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여러분들 맨날 뭐 했어? 인수분해 했어. 이렇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그래놓고 맨날 애들 뭐라 그래? 아 선생님 실근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허근 나와요. 그래서 맨날 우리 뭐라고 배웠어? 오메가라고 배웠어.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맨날 이거 공부했던 거거든? 근데 이게 그대로 이제 여기 미적분 원에 와서는 너 그럼 이거 그래프 유추해봐. 이거요? 실근을 하나 가져요. 근데 선생님 여기 판별식 쓰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허근 2개 가져요. 그럼 저거 그래프 그려봐. 얘예요. 여기 마이너스를 딱 쓰고 나머지 허근 2개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저 그래프 개형이에요. 실제로도. 이해하셨습니까? 자, 선생님 그러면 제가 식만 보고 꼭 인수분해를 또 해야지만이 또 그래프 개형을 압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또 여러분들한테 전수해주고 싶은 게 바로 뭐냐? 바로 그래프의 규칙성이라는 거죠.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줄게. 그래프의 규칙성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전제에 먼저 할게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먼저 전제로 깔면 우리는 총 차수를요 짝수 차수와 홀수 차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홀수 차수, 짝수 차수. 자, 일단은요 홀수 차수는요 최고차항이 양수면 무조건 시작과 끝이 반대해서 끝나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홀수 차수는요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1차라고 해요. 3차 그래프도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3차라고 해요. 5차도 홀수차죠. 그럼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홀수차수 5차식이라고 해요. 그럼 7차 안 봐도 뻔하죠. 7차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3차, 5차, 7차 여기서 끝나면 얘가 바로 7차 함수예요. 그리고 실제로 근이 몇 개 존재하는지 볼까요? 일단 가장 기본값 하나, 가장 기본값 3개, 가장 기본값 하나 둘 셋 넷 5개, 가장 기본값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이렇게 차수마다 일단 그 기본값은 자기 차수랑 항상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아까도 봤지만 선생님 얘가 올라가다 중근이랑 겹쳐요. 그럼 얘는 근이 3개지만 하나는 중근일 거야. 얘가 너무 더 올라가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얘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거지. 짝수 차수는요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서 끝나야 돼요. 2차 4차 그 다음에 6차 그리고 8차 하나 둘 셋 넷 요게 8차 그래프예요. 그럼 얘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2차 가장 기본값 2개 4차 가장 기본값 4개 6차 하나 둘 셋 넷 다요 6개 8차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건 8개 어때? 차수랑 다 똑같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갖다 판단해야 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처럼 지워버렸네. 아까 그 문제 있죠. 4x 세제곱 이렇게 블라블라 시작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 오케이 3차 최고차랑 양수 끝.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 커. 그래놓고 뭐 하면 돼? 선생님 저희는 결국 그래프 증가 감소는 얘가 결정할 거니까 얘를 찾아보죠 뭐.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데? 미분계수가 0 될 때예요. 그래서 쟤를 미분해서 0 되는 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굳이 증가표를 어때? 그릴 필요가 없지. 왜? 너네들은 벌써 개형을 알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미분해서 0 되는 값만 조사하면 되거든. 근데 그러면 무조건 3차가 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아까도 봤지만 3차 그래프 뭐도 있었어? 이것도 있었거든. 여러분 4차 그래프 여러분들은 5차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시험에 5차부터는 안 나와요. 제일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 2개입니다. 3차랑 4차. 비율로 따지면 얘가 거의 80% 나오고요. 얘가 20% 나와요. 근데 난이도로 따지면 얘가 졸라 어렵고요. 얘는 그냥 난이도 중이에요. 그러니까 4차는 적게 나오는 대신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요. 3차는 쉬운 대신에 너무 다양하게 나와요. 얘는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얘는. 그래서 왜? 3차 모양이 뻔하거든. 근데 4차도 똑같아요. 여러분 4차가 실근이 4개잖아요. 그 우리 한번 머릿속에서 추론 한번 해볼까요? 4차가 꼭 4개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실근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그려볼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럼 이거 너네가 말해봐. 실근 몇 개야? 2개. 허근 몇 개야? 2개지. 실근 2개 있잖아. 그럼 여기서 허근 2개 나왔던 거야. 또 하나 그려볼게. 4차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실근 몇 개예요? 실근 4개라고 말하셔야 돼요. 단지 하나가 뭐예요? 중근이면 돼요. 이해 가요? 자, 또 그려볼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실근 몇 개 가져요? 2개. 여기서 허근 2개 가지면 돼요. 자, 4차는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공중에 붕 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그럼 얘 허근이 무려 몇 개예요? 4개예요. 이건 허근 4개. 또 4차는 또 다양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W로 정확하게 딱 접하게. 그럼 얘는 실근은 몇 개입니까? 4개지만 중근이 2개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처럼 3차는 모양이 꼴랑 아까도 봤지만 3개에서 4개밖에 없는데 4차는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 그럼 너네들이 추론해봐. 얘는 식 모양이 어떻게 돼? 4차면 얘는 너무 이뻐. 1차식 4개야. 이렇게 인수분해 돼. 얘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1차식 2개에 바로 인수분해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식이 하나 나올 거야. 왜? 허근 가져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겠어? 이쪽은 이 실근 2개 가졌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한쪽은 완전 제곱 형태로 나오겠지. 얘는 어떻게 나오겠어? 완전 제곱 2개 형태로 나올 거야. 왜? 중근 증근이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겠어? 실근 2개에 허근 2개. 안 되는 2차식이 나올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싹 다 안 돼요. 얘는 허근을 4개 가져야 되거든. 허근 4개 가져야 되니까 얘는 아무것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럼 대표적인 이런 것들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보기차식이에요. 보기차식을 신기하게 인수분해했더니 그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을 때가 나와요. 얘가 대표적인 그래프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제가 진짜 자신 있게 가르치는 이유가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것만 데이터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그냥 어느 식이 있는지 보고 개형 먼저 추론하고 그리고 어떤 차수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어떤 차수든지 다 일단 개형 알고 시작하는 거랑 그리고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만 찾아도 증감표 필요 없다라는 거. 바로 선생님 3차면 이렇게 그리고 4차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선생님 근데 신기하게요. 4차식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4차식을 이렇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분한 그래프가 0 되는 값이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는 거야. 왜? 우리가 4차식이 W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기본값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그렇잖아, 지금. 왜냐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결국엔 그 그래프 모양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2개밖에 안 나왔대.
선생님 그럼 이거 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머릿속에서 나는 기본값 4차 그래프가 이렇게라고 생각했는데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살짝 수정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능력치까지 쌓여야 돼. 선생님 이렇게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2개밖에 없고 시작과 끝이 동타임에서 끝나야 돼요. 그럼 일단 내려와야 돼. 그래서 하나는 만들었어. 미분에서 0 되는 값. 오케이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선생님. 근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된대요. 그럼 이게 살짝 문제가 이상해져.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한 번 더 내려갔어요.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그럼 여기 하나 더 생겼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무조건 다시 올라가야지 끝 타임에서 생기는 거거든.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하나가 더 생겨야 된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겠어요? 혹시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중근인가요? 라고 판단해야 돼.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도 끝나요. 이렇게도 그려져요. 이게 뭐예요? 내려오다가 올라갔어요. 미분에서 0 되는 값 맞아요. 올라가다가 잠깐 0 됐어요. 근데 거기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스무스하게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럼 어때요? 같은 동타임에서 끝났죠? 같은 위치에서. 그리고 미분에서 0 되는 값 2개 맞죠? 4차 그래프 맞죠? 그래서 4차 그래프가 이렇게도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W일 거야. 뭐 이런 그래프도 나옵니다. 이런 것도 4차예요. 이것도 4차 그래프예요. 단지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얘는 충격적이고도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 내려오다가 나 이제 잠깐 0 될래? 아니야 그냥 내려갈래. 너 잠깐 0 될래? 그래 그럼 나 올라갈래.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4차 그래프든 3차 그래프든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거 공부하는 게 바로 방금 제가 설명한 몇 페이지야? 그 앞에 119쪽까지 미친 듯이 설명한 거고, 솔직히 말하면 123, 124 다 설명한 거고요. 130, 131 다 설명한 거고요. 이제 그 안에서 디테일한 것만 배우면 돼요. 여기가 극대점이야, 여기가 극소점이야. 그리고 144 가면 최대 최소 나오거든요. 최대 최소는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결국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맨날 선생님 특히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증간표 그리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자기가 그래프를 바로 유추할 줄 알면 여기서 되게 실력이 많이 쌓인 줄 아는데, 저는 그래프를 가르쳐 드리는 게 식을 보고 조금 빨리 계산해서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지 증간표를 건너뛸 만큼의 어떤 빨리 푸는 편법은 아닙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누누이 말하지만 기본이 가장 잘 쌓여야 돼요. 나중에 가잖아요. 얘 그래프 잘 그려요. 막 이거 딱 식만 보고도 그래프 추론 잘해요. 선생님 여기서 중근이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잘해요. 근데 막상 물어보잖아. 야 너 이거 증간표 그려봐. 그거 예전에 한 번 그려보고 안 그려봤는데요.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 근데 어떤 문제는 증간표를 꼭 그려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제 가서 선생님 저 증간표 못 그려요. 왜? 맨날 빨리 하는 것만 배웠거든. 3차면 이렇게 생겼고요.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2개잖아요.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학원 다니면 있잖아,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저 증간표도 애들이 하도 귀찮아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나중에 가면 요게 F'X예요. 그럼 우리는 F'X 갖다가 fx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거든요. 왜? 이게 X축이면 F'X가 양수, 음수, 양수예요. 그 말 뜻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치냐면 요거 요대로 내려와, 요대로 내려와. 그래서 증가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 이게 fx일 거야. 그리고 요 점이 바로 극점을 의미하는 x값, 요 점이 극점을 의미하는 x값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좀 이따 그렇게 가르칠 거고.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것만 받아들여요. 왜? 너무 빨라 보이거든. 너무 좋아 보이거든. 너무 달콤하거든. 근데 나중에 가면 왜요? 나중에 더 복잡한 식 나오고 뭔가 증간표 그래서 따져야 될 거 나오면 왜요? 전 이렇게밖에 안 배웠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일단 증간표 그리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놔야 되고, 그래프 개형 넣어놔야 되고,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혹시 생긴 근의 개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